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1%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1.3%까지 하락하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번 주 뭐 저저번 주 계속 멘트 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뭐 이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좀 답답하지만 언젠간 따라간다. 미국 증시가 저러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이렇게 무너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하단에 올 때마다 깬다는 생각보다는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좀 적극적으로 잡아보셔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이제 떨어진 구간을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돌파 시도가 아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혹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아마 이번에는 돌파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뭐 차분히 테마 한번 살펴볼까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뭐 정말 빅 이벤트가 있었죠. 결국에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관련주들 이제 전통적으로 관련 인맥주로 편이 좀 많이 되어 있었던 뭐 덕성이나 뭐 서현이나 애니능률 같은 애들은 뭐 이 부분은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인맥주들은 뭐 재료 소멸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그 전날이었던가요? 제가 방송에서도 어 홍윤에 대한 어떤 결과를 놓고 어찌됐건 박빙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예측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내가 결과값에 베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뭐 승률이 높은 매매는 아니었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급락, 하나는 뭐 오를 건데 또 여기서 그러니까 못 맞추면은 완전히 이제 날아가는 거고, 맞춰도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구경만 하고 있었고, 금요일 당일은 뭐 좀 양호 뭐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지만 얘네들은 뭐 여기서 그렇다고 뭐 가기는 힘들지 않았나 싶고 아마 어,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흘러가겠죠. 이재명, 이제 뭐 윤석열이라는 본격적인 1대1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아마 이때부터는 뭐 인맥주들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정치 테마주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주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도시재생 관련주인 웹스랑 뭐 자연과 환경 이렇게 강했고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인 아이비 김영 그다음에 뭐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도 강했었죠. 그리고 뭐 이제 인맥주로는 승일만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부인 관련주로 지금 히림이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맥주로는 승일이랑 히림 요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인맥주보다는 정체주 쪽으로 매매를 좀 한다거나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웹스랑 뭐 아이비 김영 정도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뭐 아이비 김영은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흘러오던 애가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주면 새로운 시세가 날 수 있는 주가의 영역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신고가가 이제 써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앱스도 시세 한번 내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 전고점을 이 전고점을
한번 터치하러 가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돌파한다 이런 기대보다는 여기까지 한번 터치하러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해주는 게 좋겠죠. 뭐 한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생길 때 매매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신원종합개발도 차트랑 되게 괜찮은데 빼먹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도 좋았고, 요렇게 가다가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상한가 나오는 모습, 뭐 굿, 좋아 보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책주들이 뭐 하루 이틀, 이틀, 3일 정도 굉장히 이제 핫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뭐 정책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책주들은 지금으로서는 뭐 기본주택 관련주였던 몇몇 애들, 근데 윤석열 또 부동산 정책주들이랑 대개는 또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던 부동산 정책주는 어떤 뭐 후보에 상관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좋은 테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일단 일성건설이 다시금 좀 살아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좀 뚫어내는 모습, 7,000원을 다시 돌파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쪽 구간에서 시세를 또 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재명 인맥주들은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뭐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매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다 그냥 차트도 썩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아무튼 정치 테마주는 앞으로 정책주들로 주목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게임 미디어 콘텐츠 NFT 비트코인 요쪽은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강하고 이번에 어떤 시장의 상승이 나왔을 때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섹터이고 테마들이다 그렇게 뭐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맥스트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는 맥스트랑 뭐 덱스터랑 NP 이렇게 좀 좋아 보인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MP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가압류 악재가 좀 있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하이브로부터 얘네가 뭐 천억이었던가요? 뭐 유상증자 뭐 받는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급등이 뭐 나왔다가 또 사실무근이라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오늘은 다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요렇게 여기 딱 이 저항 구간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것도는 좀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뭔가 종목에 노이즈가 생기면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맥스트랑 덱스터를 매매를 해주면 좀 더 뭐 그냥 마음 편하고 좋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MP랑 자이언트 스텝은 뭔가 이제 그 노이즈가 좀 사라지는 구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위메이드는 뭐 언제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는 윗구간으로 내가 뭐 추격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물론 이때부터서 계속 저는 이 윗구간으로는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11월 뭐 4일처럼 11월 4일도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런 강한 종목들은 저점이 딱 잡히면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한 11%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투매 나올 때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차분히 해가지고 반등 나오면 뭐 수익 실현을 하는. 그래도 이제 어떤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투매가 한번 길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요? 뭐 그렇게 하다가 요렇게 투매가 좀 길게 나오면 뭐 이평선이나 어떤 지지 구간을 이용해서 투매를 좀 잡는 그런 매매를 제외한 이렇게 윗구간으로 막 내가 더 간다고 보고 접근하기에는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럽죠. 2만 3만원 뭐 3만원짜리가 20만원 을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10월, 11월 제 방송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애 종목이었던 펄어비스도 최근에 너무 강하죠. 이때 있어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추천드렸고 전고점까지는 일단 보시고 돌파하는지도 보시고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느덧 전고점을 돌파하고 눌림 잡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도 한 12만 원까지만 매매하고 그 이후로는 조금 지켜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최근에 애널리스트 상향 리포트 나왔던 게 13, KF증권에서 13만 5천 원 하나 나온 게 있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13만 원 정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13만 원까지 끝까지 먹겠다. 물론 이제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제시된 가격 목표가를 찍고 뭐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훨씬 뭐 넘어서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가격대가 사실은 10만 원 위아래 구간이고 12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12만 원까지만 매매를 하고 그 이후로는 조금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12만 원을 찍었어요. 저희 리딩방도 저희 고객님들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좀 시원한 상승이 또 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버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이고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게임이기 때문에 뚫지 말란 법이 또 없겠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진행되는 거 본 다음에 이제는 재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게임빌도 많이 올랐고 뭐 컴투스 뭐 얘는 이제 조금 보고만 있습니다. 얘도 최소한 여기 좀 이렇게 다시 돌파해주고 이 구간 안에서 안착이 좀 잘 일어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너무 역배열해서 그냥 매물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라도요 컴투스 말고도 지금은 매매를 할 만한 게임주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 NC소프트가 이제 구글 매출 1위를 좀 해가지고 요때 악재 때문에 이제 많이 밀렸다가 거의 다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갭 띄우고 이제 시세가 밀려버리니까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힘을 내주는 모습. 뭐 이제 오딘이랑 리니지 W랑 어떻게 보면은 매출 순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속 게임이 일어나겠죠. NC랑 카카오 게임이랑. 그래서 카카오도 전고점까지는 지금 한번 보러 가겠다 그런 의지가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매도 관점을 좀 가졌다가 저항 맞고 어떻게 좀 밀리는지 잘 버티는지 투매가 한번 이렇게 또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찍었나요? 야 대단하네요. 진짜 비트코인은 진짜로 1억 한번 찍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또 관련주들이 좋았고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움직일 때는 위지트 이런 애들이 좀 강해요. 물론 오늘 비덴트는 흐름이 좀 괜찮다가 장중에 갑자기 이런 뚝배기 패턴이 나왔었기도 했는데 요즘 좀 이런 패턴이 많은 것 같아요. 차트를 이쁘게 잘 만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고가권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느껴지는 구간에서 갈 자리에서 못 가고 뭔가 좀 이렇게 뻐기고 있으면 조금 접근을 조금 보류하거나 안정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요즘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패턴이 정말 많아요. 뭔가 자리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떡락 나와버리는. 어,
일단 제 눈에는 위지트가 좋아 보이죠. 왜냐면 얘가 이날 상한가를 되게 깔끔하게 보냈거든요. 저번 주에도 방송을 한번 했었지만 요렇게 상한가를 깔끔하게 보냈는데 상한가 종가위로 한 번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올랐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 자리를 지켜내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요런 굉장히 이쁜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급등 나오고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지트는 좀 위로 좀 많이 열려있는 차트가 아닌가. 여기서 좀 이렇게 뻗어갈 수 있는, 물론 이제 또 이렇게 또 눌렸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눌리면 아마 1700원 1700원에서 1750원 이 정도 구간이 상당히 매수 포인트로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요렇게 가격을 주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눌림이 좀 이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알도 나쁘지 않아서 보고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 가고 있고, 얘도 요 가격대를 좀 넘어주면 요렇게 여기 이제 계속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거든요. 요 가격대를 한번 다시 넘어주는 흐름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기살 투자도 지금 뭐 계속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종가상 돌파해서 안착을 못 해줬기 때문에 얘도 이제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양봉을 만들어내고 하다 보면은 요렇게 두 번째 파동 1파 그리고 2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우리기술 투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날이랑 우리기술 투자랑 뭐 위지트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당연히 봐야 됩니다. 지금 NFT 관련주 중에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도 상당히 이쁘고 깔끔하고 심지어 끼도 좋아요.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눌림에 좀 사서 반등에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도 좋아 보이죠.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눌림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1파 2파 그리고 눌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돌아 나가는지, 얘가 뭐 전고 맞고 떨어지든 3차 파동으로 이어지든 어찌됐건 이 자리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진짜 이쁜 이쁜 뭐 흐름일 것 같아서 눌림목 자리로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수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금 뭐 이제 초반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뭐 KG 케미칼이나 이런 애들 이제 올랐다가 이렇게 좀 떨어진 애들보다는 얘네들도 언제 어떻게 이슈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사그라들지 몰라요. 이제 대량으로 막 오늘도 이제 오전에 뉴스가 좀 몇 개 있었지만 정말 정부에서 더 대량으로 잘 이제 구입을 해와서 대란이 좀 사그라들게 되면은 급격하게 시세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한가 들어갔던 뭐 대유나 이런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시간에랑 움직임을 보면은 내일은 물류 쪽이 한 번 정도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방이랑 뭐 KCT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솔이 좀 좋았던가요? 시간에가 2.35% 밖에 안 올랐네요. 그리고 또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 나온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도 거의 없이 지금 이제 11선 기준선까지 좀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인테크도 기준선, 그다음에 파워넷도 기준선이랑 뭐 21선 자리, 파워넷은 여기 이렇게 이제 지지가 일어났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등 한 번은 나올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눌림 자리로 한번 제가 보고 있는 애들입니다. 파워넷이랑 코인테크.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밀렸다가 이제 21선 올라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파운에서는 여기 자리를 깨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웬만하면 이제 6,000원 구간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강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테마가 또 원전이죠. 제가 최근에 얘네들은 무조건 앞으로 계속 강할 거고 매매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뭐 메타버스 비롯한 뭐 게임, 미디어 콘텐츠, 비트코인, NFT 이쪽이랑 원전 요 정도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전기술, 일진파워 뭐 이 정도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눌림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전기술도 지금 낮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앞산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자리에서 출현한 기준봉이다. 어, 요렇게 출현한 기준봉이라면은 이틀 이렇게 이제 고가놀이가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의 이런 자리들은 조금 부담스럽죠.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단기과열도 있고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눌림을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뭐 한 이런 자리까지. 일진 파워도 슬금슬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파, 2파, 3파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오고 3파가 좀 마무리 될런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갈런지. 근데 저는 눌림을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기는 하지만 한전기술이랑 일진파워가 워낙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관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리비안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구간에서 정직하게 뭔가 좀 정석대로 그러니까 최근에 리비안 상장 을 앞두고 몸값 불리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60조, 70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가운데 주가는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재료가 있는 한 주식은 웬만해서는 재료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 이런 경우보다는 결국에는 시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재료가 한번 반영이 되면서 먹을 구간을 주는 경우가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한 3일 동안 계속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움직임은 그냥 약간 좀 자리만 좀 만든 것 같은 느낌? 보시면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만 만든 느낌이 강하죠. 에코캡도 여기서 이제 결국은 여기 이 자리 깨지 않잖아요. 1차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 이 구간 여기 깨지 않고 딱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대연화성도 차트 다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요렇게 특히나 뭐 대우 부품도 자리 너무 좋고요. 요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장 뉴스가 한번 딱 나오면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는 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좀 짧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